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본 강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ICH Q7 활성의약품 성분의 우수 제조 관리 기준의 가이드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본 강의는 ICH Q7 강의의 1편으로 서론에 중점을 두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API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API는 의약품의 핵심 성분으로 치료 효과를 발휘하는 주요 성분을 의미합니다. API의 품질과 안전성은 최종 의약품의 효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철저한 품질 관리와 규제 준수가 필수적입니다. 이런 이유로 ICH Q7 가이드라인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통해 글로벌 제약 산업에서 통일된 품질 기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금일 강의의 목차는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ICH Q7 가이드라인 개요, 그리고 목차 해설, 그리고 서론, 그리고 이제 결론 이렇게 구성됩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본 가이드라인의 목차에 따라 API 제조 공정에서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핵심 요소들을 살펴보고 각 섹션이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ICH Q7 가이드라인은 API 제조 공정에서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핵심 요소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각 섹션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서론에서는 본 가이드라인의 목적, 규제, 적용성, 그리고 범위를 설명합니다. 이 섹션은 전체 가이드라인의 기초를 제공하며 가이드라인의 목표로 하는 바 그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합니다. 품질 관리. 이 섹션은 품질 관리의 기본 원칙과 품질 부서의 책임, 내부 감사, 제품 품질 검토 등 중요한 품질 관리 활동을 다룹니다. API 제조에서 품질 보장은 필수적이므로 이 섹션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다음으로 인력. 이 섹션에서는 GMP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의 자격, 위생관리, 그리고 컨설턴트의 역할에 대해 설명합니다. GMP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자격을 갖춘 인력이 필요하므로 이 섹션은 매우 중요합니다. 건물과 시설. 이 섹션은 API 제조 공정에서 오염을 방지하고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건물과 시설의 설계, 건축, 유지, 관리, 환경관리 등을 다룹니다. 공정장비. 공정장비의 설계, 유지보수, 청소, 그리고 컴퓨터화 시스템 관리에 대한 요구사항을 설명하는 이 섹션은 API의 품질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장비의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합니다. 그리고 문서화 및 기록. 이 섹션은 문서화 시스템과 기록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얘는 모든 생산 활동을 추적하고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자재 관리. 이 섹션에서는 원자재, 중간체, API, 포장 자재의 관리, 입고시 검사 및 격리, 보관 및 재평가에 대한 요구사항을 다룹니다. 자재 관리의 적절성은 최종 제품의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생산 및 공정 관리. 이 섹션은 생산 작업, 시간 제한, 공정 중 샘플링 및 제어, 배치 혼합 등의 내용을 다룹니다. 이는 생산 과정에서 품질을 일관되게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포장 및 라벨링. 이 섹션은 API와 중간체의 포장 및 라벨링 절차를 다루며 포장 재료의 관리 및 라벨링 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보관 및 유통. 이 섹션은 API와 중간체 보관 및
유통 절차를 다룹니다. 올바른 보관 조건과 유통 관리가 제품의 품질을 보장하는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실험실 관리. 이 섹션은 실험실에서의 테스트, 분석 절차, 검증, 안전성 모니터링, 보관 샘플 처리 등의 내용을 다룹니다. 이는 API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보장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Validation. 이 섹션은 공정과 분석 방법의 밸리데이션, 청소 밸리데이션, 시스템 검증 등 밸리데이션 활동의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밸리데이션은 GMP에서 핵심적인 활동으로 제조 공정과 시스템이 일관되게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자, 변경 관리. 이 섹션은 제조 공정이나 시스템의 변경이 발생할 때 이를 관리하고 문서화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변경이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수적인 관리 요소입니다. 자재의 폐기 및 재사용. 사용되지 않거나 불합격된 자재의 처리와 재사용 절차를 다루는 이 섹션은 품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중요한 관리 요소입니다. 불만 및 리콜. 이 섹션은 시장에서 발생하는 불만 사항 처리와 제품 리콜 절차를 설명합니다. 제품의 안전성을 유지하고 소비자의 신뢰와 보호하기 위해 필수 절차입니다. 계약 제조업체. 이 섹션은 외부 계약 제조업체와의 관계와 그들의 품질 관리 책임을 다룹니다. 계약 제조업체가 GMP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에이전트, 브로커, 무역업자, 유통업자. 이 섹션은 API의 유통 경로에서 품질 관리, 추적성, 재포장 및 라벨링에 대한 요구사항을 설명합니다. 세포 배양, 발효에 의한 API 제조. 이 섹션은 세포 배양과 발효를 통한 API 제조에 대한 특수 지침을 다루며 바이러스 제거 및 비활성화 단계 등 특별 관리 사항을 설명합니다. 임상시험용 API. 이 섹션은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API의 품질 관리, 생산, 변경 관리, 실험실 관리, 문서화 절차를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용어 해석. 마지막으로 이 섹션은 가이드라인 전반에 걸쳐 사용된 주요 용어의 정의를 제공합니다. 용어의 정확한 이해는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ICH Q7의 서론 부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서론은 이 문서의 목적, 규제 적용성, 그리고 범위를 설명하며 API 제조 공정에서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또한 API는 의약품의 핵심 성분이므로 그 품질과 안전성은 최종 의약품의 효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본 가이드라인은 API 제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잠재적 문제를 식별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 기준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최종 의약품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일관된 품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의 주요 목적은 API 제조에 대한 일관된 품질 관리 기준을 전 세계적으로 확립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은 각국의 규제기관이 채택하고 실행함으로써 글로벌 수준에서 통일된 품질 기준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법적 분류 API가 제조되거나 사용되는 국가나 지역의 법적 분류에 따라 본 가이드라인 어떤 물질이 특정 지역에서 API로 간주되면 그 물질은 해당 지역의 GMP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규제기관의 역할, 본 가이드라인은 규제기관이 API 제조와 관련된 요구사항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감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규제기관은 본 가이드라인을 통해 API 제조의 표준을 정립하고 전 세계적으로 일관된 품질 관리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범위입니다.
적용 범위로 본 가이드라인은 다양한 제조 방식, 예를 들어 화학 합성, 추출, 세포 배양, 발효, 천연 자원에서의 추출 또는 이들의 조합을 통해 제조된 API 그런 거에 적용됩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주로 API가 무균 처리되기 직전까지 제조 공정을 다룹니다. 특정 제외 항목으로 백신, 전체 세포, 전체 혈액 및 혈장 유래 제품, 그리고 유전자 치료 API는 본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혈액이나 혈장을 원료로 사용하는 API는 본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습니다. 무균 API의 경우에는 무균 상태로 제조되기 직전까지 본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며 무균 처리 및 무균 공정은 해당 국가의 GMP 가이드라인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제 테이블 1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테이블 1은 API 제조 공정에서 GMP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단계별로 시각화하여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테이블 1은 API 제조 공정에서 각 제조 방식에 따라 GMP가 언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명확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테이블은 API의 제조의 여러 단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제조 방식별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제조 방식에서 GMP가 적용되는 주요 시점을 시각적으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 열은 API 제조 방식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화학적 합성, 동물 합성, 동물 유래, 식물 유래, 허브 추출을 분말화된 허브, 바이오테크놀로지, 고전적 발효 등이 포함되고요. 두 번째 열 이후는 각 제조 방식에 대해 GMP가 적용되는 주요 단계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GMP가 적용되는 핵심 단계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조 방식별 GMP 적용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중 바이오테크놀로지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면 바이오테크놀로지 기반의 제조에서는 세포 배양 및 발효 단계가 핵심이며 이 시점부터 GMP가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세포 은행, 설립 및 유지 단계에서도 품질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테이블 1은 각 제조 방식에서 GMP가 적용되는 시점을 명확히 시각화하여 제조사가 각 공정 단계에서 필요한 품질 관리 수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좁습니다. 이 테이블을 통해 GMP의 요구사항이 공정이 진행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강화된다는 점을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해 API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한 사례를 통해 GMP의 중요성을 강조해 보겠습니다. 몇 년 전 한 제약회사에서 신규 API를 개발하고 있었는데 초기 단계에서 GMP 요구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중간체 생산 과정에서 오염이 발생했고 결과적으로 최종 API 품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GMP 가이드라인을 엄격히 준수하는 절차를 다시 수립해야 했고 결국 전 공정이 재검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GMP가 API 제조 공정의 초기 단계부터 적용되어야 하며 모든 단계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하지 않으면 최종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의 서론과 테이블 1은 API 제조 과정에서 품질 보장을 위한 기본적인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규제 당국과 제조사가 API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기준을 명확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API 제조에서 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품질 기준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최종 의약품의 품질과 안전성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서론 부분과 테이블 1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었지만 이후 강의에서는 본 가이드라인의 다른 중요한 섹션들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많은 질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